재성이 말 들었지? 사람들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 그럼 나도 너희들이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이 미루나무에 1년에 하나씩 노란 손수건을 묶어둘게. 나중에 잊지 말고 꼭 돌아와. 전쟁의 상처를 잊기 위해 각각 미국과 에티오피아로 떠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의 주민 최재성과 정희연. 친형제보다 더 친형제 같았던 그들은 60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만난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버상의 제2차 한국전쟁에 휘말리는데, 북한이 고용한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노린다.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는 걸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악한 해커를 일주일 안에 체포해야 한다. 세계 제1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노리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설 DMZ 남과 북, 그 어느 곳의 영토도 아닌 땅. 도서출판 글과 생각.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원래 그 노종면의 뉴스바이 코너인데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나온 뉴스기도 한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김용판 씨가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씨의 선거 개입 인터넷 활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수사 결과를 축소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김용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6일 수서경찰서에 보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들의 예상 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는데, 자, 이를 보면은 김하영 아이디 닉네임 자료를 확보하고도 포털로 자료 요청하지 않는 이유라는 예상 질문에 피고발인, 그러니까 김하영의 아이디와 닉네임의 포털 게재 기록을 검색했지만 혐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포털 자료 요청을 위해서는 서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비방 댓글이 특정되지 않아서 영장 신청 요건 충족 못함, 이런 예상 답변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분석관들은 이미 이보다 앞서서 김하영 씨 노트북에서 복구한 메모장 파일에서 김하영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 아이디와 닉네임을 확인했고요. 노트북에 남은 선거 관련 글을 다수 찾았습니다. 자, 이들은 이 아이디들로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작성된 게시글 찬반 클릭도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허위, 말하자면은 예상 답변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용판이 댓글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판 씨 지금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한 재판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유죄 확정돼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벌금을 받는다. 출마 못하죠. 예. 근데 희희낙낙대면서 말이죠.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말이죠. 지방에 내려가서. 참, 김용판 씨는 아마 검찰 수사 와중에도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는 호기를 부린 걸로 봐서는 누군가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또 뭔가 지침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또 강력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뿐 아니라 도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자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추석 연휴 뒤입니다. 추석 연휴 뒤면은 며칠 뒤에 소송을 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소장 접수가 늦어지면서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말은 했지만 소송을 언제 낼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가지고 한정없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 최동욱 총장이 뭔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뭔가의 사정이 있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온갖 억측이 나왔는데 최동욱 총장이 칼을 뽑아든 그런 셈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법무부는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기초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또 별도로 말이죠. 본격적인 감찰은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동욱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과연 응할 것인가? 어제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를 보면은 감찰 불응, 사필 위정 이런 말을 했는데 감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이제 거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최동욱 총장 사이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하고 최동욱 총장이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은 이 최동욱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겨레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국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 절반은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고 또 10명 가운데 7명은 최동욱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인데요. 이 17일에 조사한 게 아니네요. 16일이네요. 그제 하루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서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4%입니다.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최동욱 총장 혼외자식 의혹 보도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50%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응답자의 50%가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31.3%도 개입에 공감했습니다. 언론사 자체 보도일 뿐 개입설은 옳지 않다. 청와대 국정원의 개입은 옳지 않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설, 그들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대답은 38.7%에 그쳤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조속한 진상 확인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인 55.3%가 독자적 지시라기보다는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 감찰 지시라는 의견은 28.4%였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41%도 청와대가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혼외 아들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수용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상황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다음 감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가 37.5%,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옳지 않다가 33.3%. 어쨌든 이런 감찰 지시는 잘못됐다가 70.8%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은 청와대와 국정원, 조선일보, 법무부가 공조해서 이른바 최동욱 찍어내기를 기획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또 조선일보의 혼외 자식 의혹 보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답하는 응답자를 보면은 전체는 50%라고 말씀드렸죠. 자,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서 두루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에서 30대는 물론이고 보수적 색채가 강한 50대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설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아이의 출입국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혈액형, 학적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서 여론의 상식적 판단이 이른바 기획된 공작이라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을 고려할 때 검찰과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는 최동욱 불법 사찰 논란, 연휴가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이번 추석 민심에서 뜨겁게 제기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욱에게 혼외 자식이 있어 없어 이거 못지않게 이거 박근혜가 쫓아내려고 한 거다라는 그런 토론이 추석 밥상 위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거는 여권에서 별로 바라지 않는 그런 논란이 될 텐데 말이죠. 하여간 오버하다가 이렇게 우스운 꼴을 자초하게 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한겨레가 또 박스 기사로 실은 게 있는데 한겨레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석한 것 중에 하나는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자, 68.9%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 70%. 이거 조선일보 뒷목이 뻐근하겠어요. 예. 또 다른 응답 항목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보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은 24.6%에 그쳤습니다. 조선일보의 혼외 자식 의혹 보도가 적절치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됐는데,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성별로 보면은 남성 응답자의 71.1%가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답을 한 여성 응답자는 66.7%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이 이거 좀 두둔하잖아요. 하지만 여성들은 또 여기에 반해서 두둔하지 않고, 이게 이제 평범한 상식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함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남자 71%, 여자 67%,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30에서 40대에서 엄격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응답이 대체로 높았고요. 30대 후반 중에 이런 답을 한 비율은 83.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대에서는 이걸 그냥 함부로 보도하느냐라는 입장인 반면에 30대 후반에서는 83.5%가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30대 후반이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조선일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한 70%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생활 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조선일보로서는 아주 궁지에 몰린 형국인데요. 자,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조선일보 30면 오피니언란에 실린 김창균 칼럼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음모론의 진실 이런 제목입니다. 아마 자사의 그 보도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두둔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 되겠죠.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혼외 아들 출국 날짜 및 학적부 기록을 보도한 것은 정보당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필자도 그러니까 김창균 씨지요. 김창균 정치담당 에디터 겸 부국장. 이 김창균 자신도 그 부분이 찜찜하고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았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혼외 아들 주변 취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떻게 취득하죠, 이걸? 여간 이번 보도는 세간의 의혹처럼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간의 고공 플레이가 아니라 취재 기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구석구석 파헤친 보병전의 결과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한 거지 뭐 박근혜 정부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어가지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조선일보의 적대적인 그런 정권 아래에서도 상당히 고급 정보를 우리가 확보했고 이거는 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얻은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또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정권마다 정보 뒷거래가 있었다면은 오늘의 조선일보는 있을 수 없다. 정권마다 정보 뒷거래했다면 오늘의 조선일보 있을 수 없다. 정권마다 정보 뒷거래를 해서 오늘의 조선일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조선일보 사옥은 7층 건물이다. 신문을 제작하는 편집국은 3층과 4층에 있고 사장, 발행인, 주필 집무실은 6층에 있다. 조선일보 사람들에게 6층은 고위층을 지칭하는 언어다. 6층 관계자들은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 의혹을 일반 독자와 마찬가지로 아침 신문을 통해 접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미략설이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이걸 독자들 보고 믿으란 얘기야? 나 이거 참. 그러니까 조선일보 고위층도 신문 받아보고 그 기사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쓰면 다들 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창균 칼럼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제 그 동아일보 그 최영해 칼럼, 네, 정말 대박이었죠.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그러니까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른바 혼외 아들이라고 지목당하고 있는 그 어린이가 가상으로 쓴 칼럼이다 라면서 이렇게 실은 칼럼인데 말이죠.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총장 혼외 아들 논란을 둘러싼 일부 보도가 도를 넘어서 아동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신문이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친구들에게까지 출생의 비밀을 묻는 인권 침해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아동 사진이 무단으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 동아일보 칼럼을 거론하더니 아이에 대한 언론의 인권 침해가 이제는 조롱으로까지 치달은 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과 가족에 대해서 자의적, 위법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죄송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도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련의 보도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사생활이나 인격, 존엄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배경래 인권교육센터 들의 그 상임활동가가 또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있네요. 어린이와 청소년도 정보 인권의 주체가 분명한데 최동욱 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경우 동의 없이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됐다. 동아일보 칼럼은 어린아이에게 인격이 없다는 가정하에 쓴 최악의 코미디이자 어린이 인권 차원에서 너무나 끔찍한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그 소년이 왜 조롱거리가 돼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소년이 뭔 잘못을 했다고? 뭐 잘못을 해서의 문제도 아니지만, 참, 조선동화가 요즘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에 대해서 뭐 사과 한 줄 실린 바 없습니다. 아마 당혹스럽겠죠? 무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요즘 온갖 형태의 사과를 하다 보니까 사과하기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막말과 무책임한 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동아일보에 제정신 박힌 데스크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나간 신문이 돼버렸습니다. 동아일보. 우리 동아일보에 역대 참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착잡할까요? 예. 오늘 한겨레 사설을 제가 그래서 좀 장문이긴 합니다만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조선일보에 혼외 아들설이 보도된 뒤 고위공직자 감찰 차원에서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어린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을 뿐 그 이전에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더라도 조선일보 간부가 이미 보도 20여일 전에 검찰 관계자를 만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기혁 씨가 최동욱 총장 여자 문제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고 9월 추석 전에 최동욱 총장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해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청와대가 아이의 혈액형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등 구체적인 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않고 있는 것도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 쪽이 청와대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걸 보면 국정원 등 다른 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선일보가 아이의 신상 자료와 출국 기록 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의 통상적인 취재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이다. 혼외 아들 여부를 당사자 격인 최동욱 총장이나 아이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보도해서 자료 입수 과정에 정부기관의 협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일부 단체에서 고발을 검토한다니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한겨레는 혼외 아들설과 관련한 개인자료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 이거 단단히 그 경위와 진상을 살펴봐야 된다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딴 데는 혼외 아들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밝히라 이러고 있는 판에 한겨레 그 논점만은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다른 기사긴 합니다만은 한국일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강남 불패라는 믿음이 있지요. 강남 집값은 부동산 활황에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침체기에는 더디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내린다라는 이런 속설이 바로 강남 불패론인데 수도권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지역 외에도 강남 집값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로 통하는데요. 한국일보가 오늘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강남 불패 신화는 갈수록 빛이 바래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따져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빨리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5년간 서울 평균에 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 불패, 빛바랜 신화. 예. 5년 동안 서울 평균에 비해 더 빠르게 더 많이 내린 곳이 바로 강남 부동산이라는 건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분들은 노무현 때 그렇게 덕 보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덕을 끼치려고 준 건 아닌데 이명박 때 더 많이 손해를 보고도 새누리당을 밀었네요. 이분들 보면은. 자,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조간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노래는 마음 약해서입니다.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